예, 그러면 종목 발굴 더 힘써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잠깐 봤더니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된 수혜주 준비를 하셨던데 네. 만약에 돼지고기가 급등을 하고 뭐 식음료, 외식업체 뭐 이런 쪽 얘기하시려면 너무 뻔한 얘기이기도 하고 시기가 좀 지나서 돌아가시고 그게 아니면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쪽에 그러면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 가장 많이 그 증가한 게 어딘지 좀 혹시 예상하시겠어요? 제가 그 데이터는 네. 못 봤는데 네. 전 돼지고기 되게 많이 늘었다고 들어가지고. 음식료도 맞아요. 음식, 식음료, 그러니까 음식이 한 2위 정도 되고 네. 1등이 안경이래요. 안경 매출이 그렇게, 왜냐면 안경점에서도 이게 예, 쓸 수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저도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래서 안경 관련주가 사실 뭐 인터로저나 몇 개 있어요. 네네. 그 기업들이 반짝이긴 했는데 오늘 제가 뭐 안경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 기업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예요? 그 데이터를 보고 분명히 좋은 기업을 찾으시는 건 좋은데 이게 그 국내 기업들 보면 수출 비중도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안경 쪽은 대부분 또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잠깐 반짝였다가 주가는 또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거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미용 쪽입니다. 피부 미용 쪽이 예.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요새 집에 또 많이 있게 되고 네. 특히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방학 때 뭐 성형수술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에 좀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그게 성형수술이나 뭐 아니면 내가 뭐 보톡스를 맞건 예. 그런 이제 피부 미용을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그 바로 출퇴근하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재택근무나 방학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막 집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재난지원금을 그런데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받아서 의외로 피부과를 많이 갔대요. 미용 이런 이제 피부에 관련된 그런 쪽에 갔는데 예.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뭐 여기서 그냥 이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릴 거면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오늘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고 이 부동산 같은 그러니까 그 건물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건물 같은 데 보통 1, 2층에 뭐가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스타벅스 같은 거 들어오면 좋은데 네.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런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예, 뭐 그런 클리닉 있죠. 예. 그게 들어가면 건물에 좀 가치가 올라간대요. 그 정도로 그래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이제 뭐 보톡스든 뭐 필러든 네. 슈링크라고 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레이저로. 300샷. 예. 그런 거를 한번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안 하면 내가 안 했지 네. 한 번 하면 끊을 수가 없대요. 맞아요. 계속 다들 해야 그 돼요.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정말 눈에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안 합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이 드시면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좀 한번 스터디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두 가지가 있대요. 수술형이 있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뭐 주사제를 놓든지 단지 그냥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시술? 뭐 시술형 그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술형은 옛날에 많이 선호를 했는데 네. 일단 비싸기도 하고 효과는 좋아요 정말 네. 수술형이 반영구적인데 문제는 비싸고 아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후유증이라는 게 또 있을 네.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시술형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술형 쪽에는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보톨리늄 톡신, 뭐 메디톡스가 했던 그 보톡스 있죠. 네. 그거하고 이제 필러하고 이제 리프팅 장비가 많이 쓰이는데 예. 뭐 보톨리눔 톡신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근육 뭐 수축 위안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주름 개선 치료제 예. 좀 많이 쓰는데 그건 많이들 아실 거고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내 이제 말 그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공간을 예. 채워줘 가지고 이 낮아진 콧대라든가 이런 걸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필러 같은 제품들이 요즘에 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프팅 장비라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이제 피부를 개선시키고 주름을 좀 탱탱하게 해주고 그런 이제 장비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가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트렌드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사람이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런 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도 사실 그래요. 그냥 뭐 이러고 사는 건데 한번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변화를 느끼신 분들은 절대로 이거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을 쓰면서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요는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반복 시술을 하게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떨어지는데 단가 떨어지면 마진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네. 싸지니까 보톡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20만 원 했어요. 네. 요즘에는 경쟁을 해가지고 싸게 하는데 2만 원이면 또 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저변이 넓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피부 미용과 관련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좀 투자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종목은 제가 오늘 좀 2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휴원스하고 파마 리서치라는 이제 종목인데 많이들 한번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휴원스란 기업은 일단 이제 제약회사긴 하거든요. 예.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제약 매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 이 회사가 만드는 상품 중에 좀 한 20% 정도가 이제 그 뭐 리즈톡스라든가 이제 보톡스 같은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미용과 관련된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 있죠. 예.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기능성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드는데 이 회사도 이제 보톡스를 좀 이제 출시를 했고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성과를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국내 쪽에서는 전문 의약품이 어쨌든 기본 캐시카우입니다. 이게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예. 이걸 기반으로 보톡스 사업이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메디톡스하고 지금 요즘에 뭐 계속 논란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메디톡스가 퇴출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거 상관없이 이 시장 자체는 커지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여기서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휴온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메디톡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푸모커가 취소 결정 나고 나서 아무래도 업계 1위인 휴젤에 네. 더 뭐 수혜가 많이 갈 거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반응을 그렇게 네. 했었고. 근데 휴젤은 안 보시고 휴온스를 보시는 근데 겁니까? 휴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너무 반영을 반영을 해서 해서.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랑 별개로 조금 이제 덜 알려진 기업들 중에서 찾아보니까 휴원수가 굉장히 주가도 좀 단단해요. 많이 네. 오르거나 그런 기업 아닌데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잘 벌고 실적도 나와주는데 이런 사업까지 같이 곁들여 있으니까 한번 플러스 알파 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휴원스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휴젤도 물론 좋죠. 좋은데 저는 휴원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사실 이거는 피부 쪽과 관련된 좀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 연어의 그 생식세포라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예. 이게 피부 재생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라주난 힐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힐러 있죠, 채워지는 거 그거라든가 이제 콘주란 같은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성장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콘주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의 통증 있죠. 약간 이제 관절 통증을 좀 줄이고 운동 기능 개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네. 비급여였다가 이제 급여로 바뀌면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면 필러 이쪽 시장도 커지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국내도 물론 좋은데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좋긴 하지만 해외 쪽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최대 유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그 필러 제품이 또 중국 쪽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유통이 되게 되면은 중국 시장까지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또 보톡스 사업도 하니까 보톡스 쪽은 아직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 이쪽 시장도 지금 계속 커지는데 그쪽에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종목이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네. 뭐 아까 슈링크 말씀드렸지만 클래시스란 기업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대표주를 배제한 건 너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두 기업이 좀 저렴하고 성장 여력도 남아 있어서 제가 좀 두 개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피부와 성형외과 관련한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휴온스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굴해온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던가요? 요새 제가 이제 종목을 보다 보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섹터가 역시 IT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네. 바이오 대체제로 IT 쪽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오늘 IT 2개 가져왔고 뭐 다들 아실만한 기업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KC텍인데 요새 반도체 뭐 소부장 그래가지고 먼저 소재 업종들이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뭐 최근에 뭐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장비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CMP 장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퍼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웨이퍼라는 게 이제 탄탄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얇게 가공해주는 그런 하나의 평탄화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미세화되고 적층 이제 낸드 플래시가 이제 이 층수죠. 층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 평탄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MP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한데 이게 근데 국산화 수혜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비들을요 대부분 미국과 일본이 다 만들어요. K시텍의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예. 이 한국에 사용하는 게 그렇게 봤을 때.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 기사도 보셨잖아요. 되도록이면 국산화 쪽으로 승부를 걸겠다. 예. 그러면은 결국엔 이런 이제 핵심 부품 장비 소재인데 이쪽에서 국산화가 덜 된 것들이 수혜를 받는데 K시텍이 그쪽에서는 어쨌든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회사니까 국산화 수혜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싸니까요. 한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 기업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기업이죠. KH바텍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가져온 배경 오늘 공교롭게도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되게 좀 좋아요 분위기들이. 예. 근데 왜냐하면 결국 이제 8월 달에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텐데 관련해가지고 사실 폴더블 폰 수혜주는 몇 개 없습니다. 딱 꼽아봐도 뭐 세경 하이테크,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서 KH바텍이 그래도 좀 대장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내년 초에 50만 원대 저가 폴더블도 나온다는 얘기가 네. 좀 돌긴 돌더라고요. 근데 폴더블 폰 저 같으면 하나 살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쓰시는 분 봤는데 어쨌든 이게 뭐 약간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정말 한번 펼치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피부 미용 쪽 얘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한번 사게 돼서 맛을 보면 예, 끊을 수가 없을 네. 정도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 시장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수혜 기업은 몇 개 안 되니까 KH바텍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IDC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폴더블 폰과 상관없이 요즘에 스마트폰 중저가 폰 삼성이 엄청나게 드라이브 거는 거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거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단가를 엄청 낮춰야 돼요. 근데 이 IDC 공법이 중저가 폰에 들어가면은 그 기존의 공법 대비해서 한 30% 정도 원가를 절감시켜 버린대요. 네. 이건 KH바텍만이 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채택이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저가 폰 쪽으로도 뭔가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스마트폰 트렌드가 폴더블하고 어쨌든 원가 절감이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이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화와 관련해서 K시텍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도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 하반기에 뉴스로 접하실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 KH바텍도 역시 유망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